개념편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지수. 요 단원을 정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지수 단원에서 이제 문제가 나올 건데 이 지수 단원의 문제를 원활하게 풀기 위해서는 두 가지 내용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 이 두 가지 모르면 문제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지수에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 첫 번째, 바로 거듭제곱근. 이 거듭제곱근의 실수의 개수와 그 실근의 정체를 아는 것.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수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에 n제곱근이라는 게 있어요. A의 n제곱근. 이게 무슨 뜻이었지? 이게 무슨 뜻이야? 어떤 수를 몇 번 곱했을 때? 그렇지. n번 곱하면 몇이 되는? A가 되는 수. 이것을 우리는 A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지. 그럼 이 문장, 빨간색 문장을 식으로 쓰면 뭐가 되고? X의 n제곱이 A가 되는 X값. 요게 이제 빨간색 문장을 식으로 쓴 거고. 그럼 보시다시피 얘는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n차 방정식이지. 결론. A의 n제곱근은 몇 개다? n개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냐고. 이거 참이야 거짓이야? 내가 이거 거짓이라고 그랬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왜? 보시다시피 얘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A의 n제곱근은 n개다. 이거 참 아니야? 참이죠? 무슨 말만 있다면. 단 A가 0이 아니다. 이 말이 꼭 있어야 된다고. 중요한 것들 짚어주는 거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n개다 라고 쓰시면 안 됩니다. A가 0이 아닌다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n개가 되는 거예요. 이때 그 x값 중, 즉 n개의 x값 중에서는 실수인 게 있고 허수인 게 있죠. 우리는 이 x값 중 실수인 것, 그 실수의 개수와 정체를 뭐를 통해서? 간단한 표를 통해서 알아봤었지? 그래서 그 표가 뭔지를 적지는 않을게요. 우리가 필기 노트에다 분명히 적었을 테니까. 그래서 이 실수의 개수, 그리고 실수의 정체. 여기서 말하는 정체라고 하는 것은 그 실근을 표기하는 거, 그 실근의 부호를 알아보는 거.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필기노트 말미에 야 이거 쓸 공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써야 돼? 이거 중요해? 라고 했던 게 있었어. 그게 되게 중요해. 그렇지, 그렇지. A의 n제곱근 중 뭐가 존재하는 경우? 음의 실수가 존재하는 경우. 이 경우가 언제인지 판별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너무 많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딱 보자마자 언제다 라고 쓸 줄 알아야 돼. 첫 번째, A가 양수이고 n이 짝수일 때. 두 번째, A가 음수이고 n이 홀수일 때다. 이거 딱 이렇게 외워야 된다고. 꼭 알아야 돼. 매우 매우 중요하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수 단원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얘기는 요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개 알아야 된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거듭 제곱근의 표현. 요걸 알고 계셔야 되고, 거듭 제곱근의 표현이라는 요 표현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지수의 유리수와 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n제곱근 a의 m제곱 이런 게 있어. 여기까지 됐니? 우리는 이러한 거듭제곱근을 이렇게 두면 된다 안 된다? 바꾸라고 했지. 계산할 때 까불지 말고 어떻게 바꾼다? a의 n분의 m제곱 이렇게 바꿔서 계산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밑 a를 소인수 분해하여 그리고 나서 계산한다. 이런 얘기 했었죠?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까지는 이제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고 중요한 건 딱 이렇게 두 개야. 여기까지는 다 이해 가고 몇 번 들었으니까 이제 좀 알겠지? 이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오늘 얘기 하나 추가할 얘기 바로 요겁니다. 거듭제곱근은 정수 또는 자연수 또는 유리수가 될 조건. 요게 중요해요. 요게 이제 새로 하는 얘기입니다. 노트에 적어두세요. 요거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미 진도를 다 나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로그라고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그 수가 가지고 있는 범위가 뭐라 그랬어? 무리수 체계 안에서 수가 존재하는 거라 그랬지. 기본적으로 로그도 무리수야. 물론 그 어떤 로그는 밑과 진수에 따라서 유리수, 정수, 자연수가 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로그도 무리수라고. 그런데 뭐도? 거듭제곱근. 얘도 기본적으로는 무리수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루트 2. 무리수잖아. 그런데 루트가 있다고 해서, 즉 제곱근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무리수야? 루트 4는? 루트 9분의 1은? 얘는 정수, 자연수이고 얘는 유리수잖아. 그러니까 거듭제곱근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정수 범위, 무리수 범위 내의 숫자인데 수나 존재하는 상황에 따라서 지금처럼 정수나 자연수나 유리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때가 언제냐?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래서 적어놓고 정확하게 알아두세요. 거듭제곱근이 정수나 자연수나 유리수가 될 조건. 첫 번째, 유리수가 될 조건은 지수가 정수여야 합니다. 지수가 정수. 그럼 요 지수가 정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제곱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럼 얘는 지수의 연산에 의해서 어떻게 쓰기로 했죠? 9분의 1 이런 유리수로 쓰기로 했죠. 지수에 마이너스 있다는 건 얘를 역수치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자, 이때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굳이 귀찮게 예를 들은 거예요. 3의 마이너스 3분의 6제곱 이렇게 써도 되나? 이것도 어차피 마이너스인 건 맞잖아. 그러니까 이해되죠? 그럼 얘는 뭘 써는 거냐면 얘는 3제곱근 3의 마이너스 6제곱 이걸 써놨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자, 다시요. 여기 보시면 얘는 3에 대한 거듭제곱근이지. 3에 대한 거듭제곱근. 그럼 이 거듭제곱근을 지수의 유리수화를 했더니 맞아? 지수의 유리수화를 했더니 맞아? 지수가 무슨 수가 됐어? 정수죠? 그럼 지수가 정수면 보시다시피 결과값이 어떻게 됩니까? 유리수가 됩니다. 여기까지 돼? 그래서 꼭 기억해놔야 돼. 그 결과값이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지수가 정수여야 된다. 자, 두 번째.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러려면 어때야 됩니까? 이게 문제야.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려면 그럼 그때는 지수는 음이 아닌 정수면 돼요. 음이 아닌 정수.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게 뭐야? 0을 포함해서 양수만 된다는 거지.
정수란 얘기는 음의 정수도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음이 아닌 정수란 얘기는 음수 말고 0이나 자연수들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의 빵제곱. 얘 계산하면 1이죠. 3의 2제곱. 계산하면 9죠.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3의 제곱은 3의 4분의 8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4제곱근 3의 8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어떤 거듭제곱근이 있는데 지수의 유리수화를 했더니 지수가 뭐가 됐어? 음이 아닌 정수가 됐죠. 그러면 뭐가 된다고? 자연수가 된다고. 그래서 자연수가 될 조건, 지수가 음이 아닌 정수. 유리수가 될 조건, 지수가 정수여야 된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숫자들이 이루어져 있으면 된다는 걸 명심하고 계시면 돼요. 선생님, 그럼 정수려면 어때야 돼요? 정수의 조건은 자연수 조건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호만 앞에 붙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 똑같아요. 그래서 유리수가 될 조건, 자연수가 될 조건. 요거까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하고 요게 오늘 거듭제곱근, 지수에서 얘기하는 마지막 얘기입니다.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이거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문제풀이에서 얘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거야. 요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알겠지? 자, 우리 교재 개념편 교재 21페이지부터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오늘 제가 푸는 문제들 포함해서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을 다음 수업 시간 전까지 다 처리를 해오셔야 돼. 그래야 나는 새 진도를 나갈 거니까.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개념편 21페이지 1번 한번 볼게요. 하나만 하는 겁니다. 개념 문제. 자, 1번. 루트 625. 얘는 실제로 625라는 게 5의 몇 제곱이야? 얘가 5의 4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몇이라고? 25라는 숫자라고 읽어도 되는 거지. 그러니까 1번 보기를 그냥 뭐라고 읽으시면 되는 거야? 25의 4제곱근. 얘는 뿔마 루트 5다. 일단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틀렸어? 이유가 중요하지? 25의 4제곱근을 몇 개 말해야 정상이니까? 4개를 말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일단 답도 얘가 답이 아니라는 소리가 아니라 얘만 쓰니까 틀린 거야. 맞아? 그러면 얘를 어떻게 바꾸면 맞는 말일까? 뿔마 루트 5는 25의 4제곱근이다. 이러면 참이죠? 또는 뭐라고 쓰면 맞을까? 25의 4제곱근 중 그렇죠. 실근은 뿔마 루트 5이다. 이렇게 쓰면 맞는 말. 신기하네요. 자, 여기까지 다 됐어? 넘어갑니다. 자, 2번. 마이너스 27. 이거에 세제곱근. 세제곱근 몇 개 있어? 3개. 홀수 제곱근이니까 실수인 게 무조건 몇 개야? 1개 있는 거죠. 그래서 실수인 건 있다 없다? 무조건 하나 있지. 그래서 얘는 틀린 거예요. 자,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 되려면 몇 개이다? 중 실수는 1개이다. 이게 참이 되는 거지. 그 실수 써볼까요? 뭐라고 써야 돼? 3제곱근 마이너스 27 이렇게 쓴다고. 근데 이걸 계산해 보니까 몇일 것 뿐이야? 마이너스 3인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얘는 음수가 되죠. 그래서 2번은 틀렸고요. 3번. 36의 몇 제곱근? 4제곱근. 4제곱근 중 실수는 있어요, 없어요? 양수의 짝수 제곱근인 거지? 그러니까 실수 몇 개 있어? 2개 있죠. 어떻게 2개가 존재해? 뿔마 4제곱근 36.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수인 건 2개고 이렇게 2개 존재하는 겁니다. 4번. 4의 4제곱근 중 실수인 거 몇 개예요? 2개인 거죠?
양수의 짝수 제곱근이니까. 그래서 4번 틀렸고, 마지막 제곱근 25. 이 제곱근 25라는 문장을 그냥 뭐라고 써도 되는 거야? 루트 25. 즉 몇이다? 5라고 그냥 읽으시면 되는 거죠. 5는 뿔마 루트 5이다. 그래서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니? 그래서 정답이 뭐가 되는 거야? 3번이 정답이 됐던 겁니다. 요거 계산하면 뿔마 제곱근 6 이렇게 되는 거니까. 6의 제곱이니까. 여기 1번. 요거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요거 합답형 찾는 건 더 이상 안 할게. 이거 찾을 때에도 여러분이 맞는 것만 띡 찾지 말고 틀린 것들이 왜 틀렸고 어떻게 해야 옳은 말이 되는지를 꼼꼼하게 적는 게 더 중요해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한번 볼게요. 2번. 자, 양수 K에 대하여 K의 몇 제곱근? 세 제곱근. 그럼 양수의 세 제곱근이니까 세 제곱근은 3개이나 실수는 몇 개가 되고 그 한 개의 실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여기까지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하자? 그럼 A를 뭐라고 써요? 세제곱근 K. 이렇게 쓰고 얘는 무슨 수다? 양수다. 이 정도 쓸 줄 알아야 되는 거라고. 다시 A의 4제곱근. 그럼 우리가 앞에서 A라고 하는 숫자가 무슨 수라는 걸 알았으니까 양수의 4제곱근은 몇 개야? 4개. 그 중에서 실수 몇 개야? 2개. 그 2개가 어떻게 존재해? 뿔마. 맞아? 근데 그 중에서 플러스인 게 저거다 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실제로 A의 4제곱근 그것 중 양수인 걸 써볼까?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야? 4제곱근 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얘가 뭐와 같다? 세제곱근 4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그냥 A값 구해, 뭐 A와 K값 구해라.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뭐. 자,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너에 의해서 얘 계산하면 어떻게 돼? K값 구하는 게 문제잖아. 그럼 요 A 자리에 누구를? 얘 집어넣어도 되는 거지. 그래서 4제곱근 세제곱근 K는 세제곱근 4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우변은 4의 몇 제곱이고? 잘했고요. 좌변은 요만큼 하면 K의 몇 제곱인데? 이거의 몇 제곱근인 거야? 그래서 4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약분되니까 4는 K의 4분의 1제곱. 양변 K 몇 제곱하면? 4제곱하면. 그래서 2의 8제곱.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다음과 같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다음과 같을 때 A, B 구하시오가 문제고 딱 봐도 2차 방정식 근이니까 뭐 했겠어? 근계수 썼겠죠? 자, 써봅시다. 첫 번째. 세제곱근 3 더하기 B는 뭐와 같다? 세제곱근 81과 같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B는 세제곱근 81에서 세제곱근 3을 뺀 거고 요거 잠깐 대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근의 곱은 세제곱근 3과 B를 곱했더니 얘가 뭐가 됐다? A가 됐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서 B값 구하고 대입해서 A값 구해서 A와 B 각각 구해서 곱하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아이들이 잘 못하는 게 뭐냐면 B는 여기까지 잘 쓴다. 이거 정리를 못해. 정리하는 거 꼭 배워야 돼요. 잘 보세요. 너는 81의 몇 제곱이라고? 너는 3의 몇 제곱이라고? 밑을 소인수분해하면 81이 3의 몇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3의 3분의 4제곱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 여기까지는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지난 지수할 때 첫 번째로 배운 게 지수의 덧셈 뺄셈이었지. 지수의 덧셈 뺄셈은 뭐 한다고 배웠지? 필기에 나와 있어요. 지수의 덧셈 뺄셈 뭐 한다? 공통인수로 묶는다. 그러니까 너는 두 개의 항에 공통적으로 뭐가 있으니까 3에 그걸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첫 번째 항에서는 3이 몇 개 남아? 하나.
두 번째 항에서는 1.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3의 3분의 1제곱은 세제곱근 3인 거지. 그래서 2 곱하기 세제곱근 3. 여기까지가 B인 거고요. 그럼 B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A가 되는 거지. 그럼 A는 얘한테 얘를 하나 더 곱한 거니까 2 곱하기 세제곱근 3에다가 세제곱근 3 곱한 거. 이게 B가 되는 거야. 근데 나는 이 A랑 이 B를 뭐 하고 싶으니까? 곱하고 싶은 거죠. 그럼 2 곱하면 몇이고? 4고. 세제곱근 3을 몇 개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몇이 되겠어요? 3. 이렇게 정답 쓰는 거예요.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배운 대로만 계산하자고. 배운 대로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졸라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그 개념편 필수 문제 풀면서도 이미 풀었던 문제지만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진짜 필수적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딱 봐도 뭐 하라는 얘기야? 곱셈 공식 쓰라는 얘기겠지.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얘를 가지고 어차피 이걸 만들어야 되니까 양변 뭐 할 거야? 세제곱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A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의 세제곱 또는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또는 A 세제곱 더하기 B의 세제곱 또는 A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정도의 곱셈 공식과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여기서 시간 낭비 없이 올바르게 정답 쓰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내가 2학년 수업하는데 이거를 야 이건 이렇게 되고 하지? 이렇게 짚어주기가 어렵다고. 그래서 내가 1학년 수업할 때 그렇게 잔소리 지랄 연병을 떨었던 거야.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 시간이 없고 해야 될 말이 많아서. 잘할 거라고 믿고 한번 해볼까요? 자, 양변 세제곱 합시다. x의 세제곱은 a 더하기 b의 세제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b의 세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에 의해서 어떻게 되죠? 한 번 더 쓰지 뭐. 얘의 세제곱은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 처음이니까 이렇게 써주는 것 뿐이야. 앞에 거 세제곱 더하기 뒤에 거 세제곱.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죠? 플러스 3ab로 묶으면 마이너스 3ab로 플러스 3ab로 묶으면 a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자, 근데 a와 b 곱하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몇이야? 얘랑 얘랑 곱하면 지수끼리 더했겠지? 그러니까 빵이니까 3의 빵제곱이니까 1인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a 곱하기 b가 1이라고. 그러니까 여기가 플러스 3배의 이거 더하기 이거. 이렇게 전개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지금 영상 보고도 열심히 모르면 질문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 그런데 요만큼이 뭐랑 똑같대? x죠? 그러니까 얘가 x로 바뀌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x인 거지? 그럼 저쪽으로 넘길 수가 있다고. 그럼 결론. x 세제곱 마이너스 3x가 얘만 남는 거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이 3분의 1인 거잖아. 그러니까 3분의 10 이렇게. 근데 얘는 얘한테 몇 배 한 거 같아? 3배. 그러니까 10-6 이렇게 정답 쓰는 거예요. 제가 최대한 지금 겨울방학 강좌 개념 설명하는 중이니까 꼼꼼하게 얘기하는 거지 3월부터는 그냥 저 아무 생각 없이 계산 쭉쭉 합니다. 그 정도 되게끔 여러분이 이번 겨울방학 때 이런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 20, 21, 22 이렇게 세 문제를 풀면 개념편에서 이제 중요한 건 다 설명을 한 거고 유형편에서도 설명을 하기는 하겠으나 지금 설명만 좀 잘 들으면 거의 다 처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 나머지 세 문제 하는 것만 잘 들으세요. 자,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학교 시험 문제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집중. A와 B라고 하는 두 집합이
다음과 같은 원소를 가지고 있어. 뭐 그런가 보지 뭐. 그런데 A 집합의 원소가 뭐고 B 집합의 원소가 뭐니까 스몰 a 자리에는 뭘 집어넣기로 하고 스몰 b 자리에는 뭘 넣기로 하죠? 이렇게 넣기로 하자고 결정이 된 거죠. 그럼 b가 어디에 있고 a가 어디에 있는지 잠깐 체크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러면 a와 b 자리에 숫자가 막 들어갔어. 그러면 이런 거듭 제곱근들이 생겼겠지? 걔가 뭐가 되는 경우? 실수가 되는 경우만 찾아라. 이게 문제인 거야. 다 이해 가죠? 그럼 보기를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상황만 찾을 줄 안다면 보기의 옳고 그름 판별하는 건 1도 아니에요. 갑시다. 집중.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면? 이 새끼. 3과 5가 들어간다면 무슨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홀수 제곱근이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러니까 B 자리에 뭐가 들어가도 아무거나 들어가도 실수가 된다. 오이씨 새끼. 자, 집중. 그럼 홀수 들어갔어요. 그럼 B 자리에 1과 3 들어가면 얘는 실수죠. 무슨 수? 양수. A 자리에 3과 5가 들어갔어요.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이 들어갔어. 그러면 얘는 무슨 수? 음수. 0이 들어가면 0. 이렇게 된다는 소리고. 하나씩. 그쵸? 그 다음에 두 번째. A 자리에 뭐가 들어간다면? 그럼 B 자리에 뭐가 들어갈 때 실수가 돼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짝수 제곱근 음수면 된다고? 그러면 허수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B 자리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0이나 1이나 3이 들어가야 된다. 0 들어가면 0 되고 1과 3 들어가면 실수인데 무조건 무슨 수? 양수로 정의된다. 여기까지 다 오케이? 이제 보기 봅시다. 기억. A 자리에 뭐 들어간 거랑 똑같은 거야? 5 들어간 거와 똑같은 거지. 홀수 들어갔으니까 B 값이 아무거나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은 보나마나 옳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D급 봅시다. S집합의 원소, 즉 얘가 가능한 거 결정하시오가 문제죠. 한번 해볼까요? 요 A 자리에 뭐나 뭐가 들어올 때에는 3과 5 두 가지 수가 들어올 때에는 요 B 자리에 몇 가지 수가? 5개의 수가 다 들어와도 괜찮고 A 자리에 몇이 들어올 때는 4라는 하나의 숫자가 들어왔을 때에는 몇 개의 숫자가 되어야 되는 거야? 3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그래서 맞는 말인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0 포함. 자, 그럼 마지막 니은. 앞에서 내가 잘 가르쳐서 그래. B가 몇이 아닐 때 0이 아니야. 근데 A, B가 S집합의 원소야. 여기까지만 읽어볼까? B가 0이 아니야. 오케이. 양수거나 음수만 들어가겠다는 얘기죠. 근데 얘가 S집합의 원소가 되어야 한대. 그리고 A, B도 S집합의 원소여야 한대. 그럼 A가 몇이어야 돼? 그렇죠. 3이나 5다. 이걸 딱 보자마자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렇다는 얘기는 B제곱근 뭐가? A제곱근 뭐가? B가 실수라는 말이고 이렇다는 말은 A제곱근 마이너스 B도 실수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요 두 개가 실수려면 A 값에 관계없이 B가 몇이 돼버리면 0 돼버리면 무조건 실수예요. 근데 B가 몇이 아니라고 가정했고 근데 B가 만약에 무슨 수라면 양수라면 이 새끼는 무슨 수가 되고 음수일 때도 실수고 양수일 때도 실수려면 제곱근이 짝수면 되겠어? 그러니까 A는 무조건 몇이어야 된다? 3이거나 5여야 된다. 그래서 니은은 틀린 거야. 이렇게 내용 이해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굉장히 대표적인 시험 문제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요 문제가 오늘 새롭게 말한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가볼게. 일단 이렇답니다.
근데 내가 필요한 건 A, B, C를 싹 곱해서 N제곱을 한 게 필요하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위의 조건을 통해서 알고 싶은 게 A, B, C인 거죠? A, B, C. 그럼 일단 첫 번째로 우리의 행동은 얘를 가지고 A, B, C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얘를 통해서 A를 구하려면 양변에 몇 제곱 하시면 돼요? 아니죠. 3분의 1 제곱하시면 되죠. 3분의 1 제곱. 그래서 A는 3의 3분의 1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 다시 얘한테도 3분의 1 제곱, 얘한테도 3분의 1 제곱 이렇게 해줘야 지수법칙에 의해서 두 개 곱해서 1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는 3의 3분의 1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럼 두 번째 B의 5제곱이 7이다. 얘를 가지고 B는 7의 5분의 1 제곱 맞아? 얘를 가지고 C는 9의 6분의 1 제곱 이렇게 쓰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 모일 경우에는 합성수일 경우에는 무조건 소수로 바꾸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는 3의 몇 제곱이 되는 거야? 3분의 1 제곱 여기까지. 일단 첫 번째 행동은 A, B, C 이렇게 쓰는 거야. 할 수 있겠니? 자, 그러면 얘를 구해봅시다. A랑 B랑 C랑, 근데 C가 공교롭게도 A랑 똑같죠? 이거의 N제곱.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럼 너는 얘랑 얘랑 곱하기 하면 똑같은 거 두 번 곱했으니까 제곱이죠? 그러니까 3의 곱하기 7의 이거의 몇 제곱? N제곱. 그럼 지수법칙 써주시면 하나씩 줬겠죠? 그러니까 3의 곱하기 7의 이렇게 된다는 소린 거예요. 이 숫자가 무슨 수이고 싶다고? 자연수이고 싶다. 이런 소린 거야. 자, 집중. 3의 3분의 2제곱은 자연수예요? 왜 자연수가 아니죠? 그게 마지막 필기한 거. 우리 뭐라고 필기했어요?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얘가 어때야 된다고?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된다고. 얘가 정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여야 된다고? 유리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뭐여야 된다고? 정수여야 된다고. 그럼 얘가 유리수잖아. 얘가 유리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무리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얘가 무슨 수여야 하니까? 자연수여야 되죠? 그러니까 누가 짜증나는 거야? 누가 짜증나는 거야? 이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럼 누구에 의하여? N에 의해서 누구도 죽이면서 누구도 죽이도록? 그러니까 N의 최소값 몇이겠어요? 그렇게 쓰란 얘기예요. 이쁜 말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렇게 N의 최소값 구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2번입니다. 요 22번이 실제 문제의 내용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닌데 실제 문제풀이의 난이도는 높아요. 이게 뭔 소리냐면 딱 봐도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 뭐 하라는 건지는 눈치가 채지거든. 근데 이게 막상 문제를 풀려다가 이렇게 들어가잖아? 잘 안 풀려요. 그래서 내용은 쉬운데 문제풀이 난이도가 높아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이렇대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별로 없죠. 그럼 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 유일한 거, 그거라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세요. 내가 만약에 A의 X제곱을 A라고 하고 A의 마이너스 X제곱을 B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그럼 위에 있는 식은 뭘 의미하는 게 되는 거야?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몇이라고? 14라고.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하여 어떻게 쓸 수 있다?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에 플러스 3AB의 A 마이너스 B. 이걸 알아야 된다고. 근데 A와 B 두 개를 뭐 하면? 곱하면 지수끼리 더했을 테니까 A의 빵제곱, 즉 몇이야? 1이죠. 그러니까 이 새끼가 또 1이 된다고, 또. 그래서
너는 그냥 밑에다 쓸게. 너는 a-b의 세제곱에 더하기 3의 a-b. 이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 이해 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a-b라고 하는 것은 a 세제곱 마이너스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얘가 만약에 내가 몇인지 안다고 쳐. 얘가 몇인지 안다고 치자고. a-b가 몇인지 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분모 구할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이걸 안다고 가정한다면 얘도 구할 수 있어요? 식으로 써볼까? 얘는 a의 x제곱 마이너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거에 전체 제곱하면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하면 얘 나오죠? 근데 마이너스 2배에 2개 곱하면 몇이니까? 1이니까 여기다가 몇 더하면? 2 더하면 원래 식이랑 똑같죠. 그러니까 결국 얘도 뭐만 알면 끝인 거야? 얘만 알면 끝인 거야. 즉 a-b만 알면 끝인 거지. 그래서 편의상 a-b를 p라고 하면 p 세제곱 더하기 3p 얘 넘어오면 마이너스 14가 몇이 되는? 0이 되는 무슨 값 구해라? p 값 구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내용은 알겠는데 문제풀이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아주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한데 문제풀이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너를 만족하는 p 값은 당연히 인수정리 썼겠죠. 3차, 2차, 1차 상수항 2 집어넣으면 1, 2, 2, 4, 7, 14, 0이니까 p 값이 몇인 거야? 2다. 그래서 너는 정답 2분의 2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정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까지. 됐어요? 문제풀이 어려워요. 뒤에 더 지수 설명해 줄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지수에 대한 개념 설명과 첫 번째 문제풀이에요.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우리 앞에서 이제 지수 개념편은 요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유형편 교재 한번 볼게요. 유형편. 자, 유형편 지수 단원에서도 앞에서 했던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문제 안 되거든. 자, 중요한 내용들만 몇 가지 더 하고 잠깐 쉬도록 할게요. 자, 유형편 지수 11번, 지수 3번 문제 한번 보세요. 유형편 지수 3번입니다. 별표 하나 쳐두시고. 자, 일단 문제는 이렇습니다. n이 2 이상의 자연수일 때 이거의 n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 이것을 fn이라고 하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실제로 n자리에 무슨 숫자를 넣느냐에 따라서 요 값도 달라지고 요 값도 달라지죠. 두 개의 값들이 달라졌을 때의 실수의 개수 구하시오가 문제야. 그럼 이걸 허둥지둥 풀면 안 돼. 자, 이렇게 간결하게 풀고 넘어가는 거야. 집중. 우리는 n자리에 몇부터 몇 가지를 집어넣을 거야? 그런데 만약에 n자리에 몇을 집어넣는다면 이 두 개의 숫자를 집어넣는다면 얘가 무슨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값이 양수든 음수든 0이든지 간에 항상 실수의 개수는 몇이 되겠어? 그래서 얘는 그냥 1 쓰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자, 두 번째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에는 n자리에 몇과 몇을 집어넣으면 얘가 짝수 제곱근이 되기 때문에 요 앞에 있는 숫자가 어떤 종류의 수가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만약에 요 앞에 있는 숫자가 4와 6을 집어넣었을 때 양수면 몇 개가 되는 거고 실수가 2개가 되는 거고 음수면 빵개가 되는 거고 0이면 1개가 되는 거거든. 그럼 얘가 4와 6을 넣었을 때 양수냐 음수냐 0이냐를 판단해야 되지. 그 판단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야. 뭐겠어? 테이프에서 계산해보면 되지 뭐. 맞아?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야. 그럼 이게 숫자가 많으면 그걸 일일이 다 할 거냐고. 아니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얘의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 그래프는 n으로 묶으면 2n-9지. 그러면 n축을 기준으로 절편이 몇과 몇 짜리? 0과 2분의 9짜리. 아래로 볼록 이차함수 아니야? 얘가 4.5죠, 4.5. 그럼 n자리에 1, 2, 3, 4를 대입하면 대응하는 결과값이 뭐가 돼? 음수가 된다는 걸 넣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얘는 4 집어넣으면 무슨 수니까? 그러니까 실수 몇 개고? 6 집어넣으면 무슨 수니까? 실수 몇 개다? 이렇게 쓰고 넘어가자는 거지. 알겠죠? 꼭 알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11번. 자, 11번 문제류를 사실 내 스타일상 문제를 이걸 풀겠어요? 안 푸는 게 정상 아니야? 송석규라는 인간은? 근데 이걸 푼 데에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 딱 하나의 이유. 걷다가 밑줄 치세요. 마이너스 3의 4제곱에 2분의 1제곱. 요거 때문에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물론 다른 것들의 처리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긴 하거든. 근데 내가 이 문제를 푼 건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왜 이것 때문에 풀려고 하느냐? 잘 보세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럼 너희들 스타일이라면 보나마나 이거 보자마자 뭐 했겠냐? 이렇게 지수법칙에서 약분했겠죠?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3에 뭐가 돼? 그러니까 얘가 몇이다? 9다.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 게 맞거든? 이해가? 진짜로 이거 처리하면 9가 되는 건 맞아. 그런데 요게 변형되잖아? 그럼 이게 실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진짜 주의해야 됩니다, 이거. 알겠죠? 그러니까 뭘 주의하라는 얘기냐면 이걸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꼭 기억하세요. 음수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죠. 됐어? 음수의 거듭제곱의 거듭제곱이지. 그러면 지수법칙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3의 4제곱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2분의 1 거듭제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4랑 2분의 1이랑 지수법칙을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음수의 거듭제곱일 경우에는 거듭제곱을 먼저 하고 얘를 먼저 해야 돼. 왜요가 아니야. 당연히 순서상에서 안에 있는 거 먼저 하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지금은 답이 맞잖아요. 지금이 다행히 답이 맞아 쓴 것뿐이야. 무슨 말이냐? 만약에 문제가 마이너스 27에 제곱에 2분의 1제곱이야. 그럼 우리 아무 생각 없이 뭐부터 하면? 이거부터 하면 1제곱이죠? 그러니까 몇이에요? 이렇게 나오겠지? 맞아요? 틀려요? 이게 틀리거든. 뭐부터 해야 돼? 그럼 마이너스 27에 제곱하면 뭐가 돼? 27의 제곱이 되죠? 그거에 2분의 1제곱해서 27을 써야 되는 거야.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거를 지금 시기에 결방 시기에 딱 한 번만 짚어주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런 걸 잘 안 짚어줘. 그러니까 애들이 왜 틀렸는지 모르고 그냥 실수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 절대 아니에요. 음수의 거듭제곱은 반드시 거듭제곱 먼저 하고 나서 다른 지수법칙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은 마저 합시다. 그래서 얘는 3의 4제곱이죠. 그거에 2분의 1제곱 하면 3의 제곱이지. 그러니까 얘는 3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빼기. 얘는 5의 몇 제곱이니까? 얘랑 지수법칙 하면 5의 몇 제곱이 돼? 잘하셨고요. 곱하기. 밑은 쪼개자 그랬죠?
그럼 10의 제곱이니까 10의 몇 제곱이 돼? 그러니까 2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쭉 계산하셔도 돼요. 무슨 말이냐? 너는 9 빼기 125분의 1 곱하기 얘가 몇이야? 8 곱하기 125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9 빼기 8. 그래서 정답 1. 답 1 쓰는 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6번. A가 제곱근 3, B가 세제곱근 2, 18의 6분의 1제곱을 A와 B로 표현하시오. 선생님이 무슨 말을 했었냐면 로그 단원에서 우리 개념편 책에 아마 필기되어 있을 겁니다. A와 B로 표현하시오. 이 문제를 표현하려고 애쓰지 말고 뭐 하라고 필기되어 있죠? 로그 단원 책 보면 이제 필기되어 있어요. 미통일에서 그냥 계산만 하면 자연스럽게 A와 B로 표현되는 거지 이거를 만들려고 애쓰지 말라고 그러죠. 즉 A와 B가 제곱근 3, 세제곱근 2라고 하는데 어떻게 장난치면 얘를 만들까라고 고민하지 말고 항상 하듯이 거듭제곱근은 뭐 해라? 지수의 유리수와 거듭제곱근은 지수의 유리수화를 하시고 무조건 뭐 하는 거에? 미통이라는 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럼 너는 18이라는 게 9이 18이니까 뭐야? 2 곱하기 3의 제곱에 6분의 1제곱이죠. 그러니까 얘는 2의 6분의 1제곱, 3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이거고 이거를 이 A와 B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생각하지 마. A는 3의 2분의 1제곱인데 3의 3분의 1제곱을 어떻게 만들지? 이렇게 짜치는 고민하지 마시고 이거 보고 3만 만드는 거야. 3만. 양변 몇 제곱해주면? 제곱해주면 3은 A 제곱. 얘는 세제곱하면 2는 B의 세제곱. 그래서 2와 3 자리에 얘만 넣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만들려고 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잘 들으세요. 그래서 2는 B의 세제곱. 이거의 6분의 1제곱. 3은 A제곱. 이거의 3분의 1제곱. 그래서 계산하면 B의 2분의 1제곱. A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모양을 만드는 거야. 알겠니? 있는 걸 가지고 만들 생각하지 마시고 모양 바꿔서 대입할 생각을 하셔라. 로그랑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요 숫자가 자연수가 되도록 n 찾아라가 문제죠. 그럼 일단 및 소인수 분해하면 625는 5의 4제곱이니까 n분의 4제곱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자연수여야 돼. 우리 아까 필기했죠? 거듭제곱근이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얘가 어떤 수여야 된다고? 음이 아닌 정수여야 된다고. 근데 분자가 4로 결정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일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문제는 원래는 얘가 음이 아닌 정수면 되는 건데 어차피 이 4 때문에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양의 정수 되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요 n이 4에 의해서 약분되도록. 그러니까 사실상 n은 4에 뭐가 되는 거야? 약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4 이렇게만 넣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배운 대로만 하면 너무 쉬워요. 자, 22번 문제. 아까 앞에서도 한번 했거든. 개념편 하면서도 했어요. 세제곱하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별표 하나 쳐놓고 꼭 연습하셔야 돼요. 자, 31번입니다. 양수 A에 대하여 15의 X제곱이 8이고 A의 Y제곱이 2고 X분의 3 더하기
y분의 1이 2일 때 a와 a를 구하시오. 이게 문제거든. 자, 좋으나 싫으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어는 지수 단원이지만 우리가 로그까지 하고 지금 복습하는 거잖아. 내가 장담한다니까 로그로 바꾸는 게 무조건 쉽다고. 자, 장담합니다. 로그로 바꿉시다. 자, 그럼 요거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x는 로그 아니죠. 밑 15의 8. y는 로그 a의 2. 근데 보시다시피 x분의 1, y분의 1이 필요하죠. 그럼 얘네들 역수치하란 얘기니까 역수치하면 밑과 진수가 바뀌는 거지. 그러니까 로그 8의 15, 로그 2의 a. 근데 x분의 1에다가는 몇 배 할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3배를 할 건데 요 8이라고 하는 게 2의 몇 제곱이고 세제곱이 앞으로 나갈 때 밑에서 나가니까 3이 아니라 몇이 돼서? 3분의 1이 돼서 나갈 테니까 얘가 약분되겠죠? 그러니까 너는 로그 2의 15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랑 뭐 했을 때? 더했을 때 몇이다? 2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쉽다고. 그러면 미시 같은 로그의 합이죠? 그럼 진수끼리 뭐 했겠어? 그러니까 로그 2의 15a. 얘가 몇입니다? 2입니다. a 구하시오.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 이 로그를 지수로 바꿔볼까? 밑 2의 결과값 2제곱은 15a. 그래서 a는 몇이다? 15분의 4다. 이렇게 계산하셔라. 지수로그 모양 왔다 갔다 하는 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영상 오늘 것까지 싹 정리해서 일단은 영상 다 드릴 거니까 제발 복습 좀 하세요. 제발. 자, 마지막 33번입니다. 얘도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 계산이 좀 복잡한데,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 보세요. a의 x제곱이랑 b의 y제곱이랑 4의 z제곱이 똑같을 때 x분의 1, y분의 1, z분의 3을 빼면 0이다, a, b 구하시오. 이게 문제예요. 됐고, 첫 번째, 무슨 생각을 하셔야 돼? 누구 똑같다.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하자고? K로 똑같다. 이렇게 잡는 게 1번. 여기까지가 1번. 두 번째, A의 X제곱도 K고 B의 Y제곱도 K고 4의 Z제곱도 K인 거지. 그럼 요 지수 까불지 말고 복잡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뭘로 바꿔라? 로그로 바꿔라. 바꿔. X는 로그 A의 K, Y는 로그 B의 K, Z는 로그 4의 K. 근데 봤더니 걔네들 역수네. 그럼 X분의 1은 로그 K의 A, Y분의 1은 로그 K의 B, Z분의 1은 로그 K의 4. 근데 얘랑은 더하고 얘는 3배에서 뺄 거지. 그럼 얘는 3배 한다는 건 3배 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덧셈 뺄셈 하면 얘랑은 더할 거니까 로그 K의 A 더하기 로그 K의 B는 더하고 빼기 3의 이거죠. 그럼 3을 지수로 올리면 로그 K의 4의 세제곱. 맞아요? 됐어? 그럼 미시 같은 로그의 더하기 빼기니까 4의 세제곱 분의 A, B가 되겠죠? 이게 몇이다? 0이다. 그럼 로그 값이 0이려면 진수가 몇이어야 되고? 복습 잘해야 되겠네요. 1이어야 되고. 진수가 1이라는 건 A 곱하기 B가 몇이다? 4의 세제곱. 그래서 정답은 64.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라는 대로 하세요. 지금 봤을 때 이 마지막 문제 특히 막 이거 그냥 x분의 1제곱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 그러지 말라고. 방법을 일관성 있게 푸는 게 되게 중요해. 그러니까 나는 웬만하면 어쩌면 문제에 따라서 더 복잡해질지도 모르지만 전부 다 로그로 바꿔서 풀 거야. 그래야 시험 시간에서도 고민을 안 하고 그냥 한 방법으로 그냥 가서 맞출 수 있다는 거야. 방법 연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